21, 23 말고 20번 24는 y x는 하고 넘겨서 제곱해서 찾으면 돼요. 20번 보자. 무리함수가 있는데 뭐 a, b는 나중에 생각하고 어떤 무리함수가 시작점이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 이고 오른쪽 위를 향해 가는데 0,2를 지나더래. 이때 얘 식을 구하래. 구하자. 자, 일단 시작점이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이니까 얘는 일단 루트 안에서 x에다 마이너스 3 넣으면 0 나와야 돼. 뭐 요런 느낌이겠지. 그리고 뒤에 루트 바깥에 마이너스 1이 있어야 돼. 자, 요 상태에서 출발하는데 지금 A 문제에서 이제 보자. 문제가 루트 ax 플러스 b 플러스 c라고 되어 있으니까 요 모양을 조금 맞춰주기 위해서 얘를 이렇게 좀 변형하자. x에다 마이너스 3을 넣으면 0 나오는 건 맞는데 x의 개수를 모르니까. 그럼 요 상태로 시작점을 이용할 수 있겠고, 그럼 얘한테 누구 남았어? 요 점 남았지? 0,2가 얘한테 성립해야 돼. 집어넣으면 이렇게 되겠네. a는 3이다. 그래서 a가 3이니까 요 식은 y는 루트 3x 플러스 9 마이너스 1이겠다. a는 1, a는 3, b는 9, c는 마이너스 1 해서 자 근데 얘가 x축과 만나는 좌표를 구하시오. y가 0일 때 x값 구하시오. y에 0 집어넣으면 1 넘기면 이렇게 되니까 얘가 1 돼야겠지? 그러면 분수 나오네. x는 마이너스 3분의 8. 요게 20번. 주변의 사람 이해되지? 되지 않나? 이해됨? 다음 21번. 별거 없지? 이거 증가함수라는 것만 체크하면 끝났지? 증가함수니까 얘는 x가 4일 때 최소값 나와야 되고 x가 a일 때 최대값 나와야 된다. 요거면 끝나고 23번이 좀 볼만한 문제지? 23번 문제 풀면서 좀 이상한 사람, 이상했던 사람. 그치? 뭔가 이상하지? 뭐가 이상한데? 에? A 플러스 B가 두 개 나온다고? 23번에서 본질적으로 이상함을 느끼지 않니? 안 느껴져? 그치? 우리가 배운 바로는 자 문제 일단 어떤 무리함수가 있는데 얘랑 역함수랑 교점에 대한 얘기잖아. 근데 우리가 알기로는 어떤 함수와 걔 역함수의 교점은 y는 x 위에 있지. 그러면 그 말은 뭐야? 교점의 좌표는 무조건 x좌표랑 y좌표가 똑같아야 돼. 그치? 근데 다르잖아. 1,1이라며. 그럼 뭔가 이상함을 느껴야지. 말이 되나 이게? 자, 정리 좀 하자 얘들아. 자, 원래 함수랑 역함수와의 교점에 대한 얘기인데 우리가 배운 바로는 원래 함수랑 역함수는 y는 x의 대칭이므로 패칭이랬으니까 y는 x 위에 있겠지. 교점이. 그치?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배운 게 그건데 일반적으로 원함수와 원래 함수 걔 역함수는 y는 x 대칭 맞아. 무조건 맞아.
이 말은 무조건 맞다. 근데 여기에서 이 말까지는 맞는데 두 개가 갈려. 사실은 우리가 배운 거는 요거밖에 안 배웠어. y는 x의 대칭이니까 얘가 대칭축이란 소리니까, 그러니까 이 원함수와 역함수, 귀찮으니까 fx 역함수라고 쓸게. 그래서 우리가 배운 바로는 얘와 얘의 교점은 y는 x 위에 있다 라고 배웠지, 그치? 그래서 그 교점의 성질이 x좌표와 y좌표가 당연히 똑같지. y는 x 위니까. 그렇게만 알고 있으면 23번은 애초에 말이 안 되잖아. 교점이 어떻게 1,2겠어. 근데 요거를 우리가 안 배웠어. 특수한 상황이 있거든. 실제로 요거는 언제 무조건이냐면 fx가 증가함수일 때만 돼. fx가 증가함수라면 원함수와 역함수 간의 교점은 y는 x 위가 맞아. 그래서 요거까지 결과물이 나와. 근데 fx가 감소함수라면, 그리고 그 감소함수가 특히나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일 때를 봐야 돼.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일 때. 잘 봐. 예를 들어볼게. 눈으로 보면 확인되거든. 자, 만약에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2라는 그래프가 있다 치자. 그럼 얘는 0,2와 2,0을 지나는 이렇게 생긴 애겠지. 됐지? 자, 그러면 얘를 역함수를 구한다라고 한다면 y는 x에 대칭 이동시켜야 될 거 아니야, 그지? 맞니? 그럼 얘를 요 빨간 선에 대칭시키면 어떻게 돼? 똑같지. 똑같지. 왜냐하면 지금 얘랑 수직이니까 안 변해. 아예 변하지 않아. 그러면 뭐야? 원함수와 얘의 역함수는 똑같기 때문에 그 교점이 y는 x 위에 없어도 돼. 무슨 말인지 이해됐니? 그래서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일 때가 가끔 나올 거야, 얘들아. 기울기가 원래 함수가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잖아? 그러면 하필은 y는 x의 대칭이기 때문에 그 대칭축과 원함수가 수직을 이루기 때문에 얘의 역함수를 해봤자 똑같아. 그래서 교점이 y는 x 위에도 있지만 이상한 데 다 있어. 원래 함수랑 역함수가 똑같으니까. 이해됐니? 그래서 지금 여기 있는 요런 상황도 나올 수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얘가 진짜 특이한 거고, 지금 얘도 보면 fx가 무리함수잖아? 1차함수가 아니라? 지금 설명하려고 1차함수 제일 쉬운 거 꺼내온 거고, 무리함수가 있는데 그 무리함수랑 역함수랑 1,2에서 만난대. 감소함수니까 그럴 수 있다는 거야. 감소함수면.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 얘들아? 그러니까 이거 우리가 원래 알고 있던 이거 있지. 교점은 y는 x 위에 있다. 요거는 증가함수건 감소함수건 무조건 맞아. 왜? 얘도 여기 있잖아. y는 x 위에 하나 있잖아. 있거든? 근데 감소함수라면, 지금 내가 가장 좋은 예로 든 게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1차함수일 때고, fs가 감소함수라면 항상 여기에만 있다라고 할 수 없다고. 오케이? 다른 데도 생길 수 있어, 쟤처럼. 저런 느낌처럼. 쟤는 진짜 극단적인 예고. 눈으로 보기 편하게. 그래서 fx가 감소함수라면 역함수와 원래 함수의 교점이 y는 x 위에 있는데 아닌 데에도 있을 수 있다고.
그러니까 23번 문제가 잘못된 게 아닌 거야. 1,2에서 원함수와 역함수 간의 교점이 생길 수도 있어. 오케이? 요거는 좀 알아도 얘들아. 그냥 이거를 그냥 무조건 이거다라고 하면 안 돼. 근데 대부분이 이렇게 푸는데, 거의 대부분이 90%는 다 이걸로 끝나. 근데 가끔 가도 이게 말이 되나 싶을 때가 있을 거야. 가끔씩 지금 이 문제처럼. 원함수랑 역함수의 교점이 어떻게 x좌표랑 y좌표가 다를 수가 있지? 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럴 수가 있다고. 요런 예를 보면 알듯이. 뭔 말인지 알겠지? 얘들아? 그러면 이 문제는 어떻게 푸냐면 이거는 사실 이거랑은 아무 상관이 없어. 요게 지금 내가 설명한 건 얘들아 어떻게 1,2라는 교점이 생길 수가 있을까에 대한 얘기고 이해됐지 얘들아? 이 문제를 푸는 건 별거 없어. fx가 1,2를 지난대. 근데 얘의 역함수도 1,2를 지난대. 근데 우리는 역함수가 지나는 점을 통해서 원래 함수는 추가로 2,1도 지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잖아. 그치? 그래서 이 문제는 그냥 간단하게 fx가 1,2와 2,1을 지나네. 요걸로 푸는 거야. 그러면 미지수가 지금 a와 b 두 개잖아? 대입하면 되겠지? 그래서 지금 문제에 있는 fx가 루트 ax 플러스 b라고 돼 있으면 첫 번째 1,2 대입하면 2는 루트 a 플러스 b이다 해서 a 플러스 b는 4겠네. 요식 하나랑 두 번째 2,1 넣으면 1은 루트 2a 플러스 b니까 2a 플러스 b는 1이네 해서 요 두 개 연립해주면 a, b 값이 가볍게 나오겠다. 그래서 뭐 a는 마이너스 3이고 b는 7이겠네. 그래서 뭐 구하래? 뭐 답은 어렵지 않게 10 나올 거고 그래서 실제로 보면 얘들아 a와 b 값 구한 걸 fx에다 집어넣으면 fx식이 뭐가 나와? 루트 마이너스 3x 플러스 7 나오지. 얘들아 이거 그래프 방향성 어떻게 그려져? 시작점이 3분의 7, 0인 어느 쪽? 왼쪽 위로 가지. 이렇게 그려지지. 맞니? 이거 증가함수야, 감소함수야? 감소함수잖아. 그래서 여기에 해당될 수가 있어서 1,2라는 교점이 생길 수가 있는 거야. 오케이? 딱 여기까지만 하면 돼. 역함수와의 교점은 얘들아. 지금 요 밑줄 친 부분이지? 이거는 무조건 맞아. 무조건 맞는 건데 특수하게 더 생길 수가 있다는 얘기야. 감소함수면. 알겠지? 이거 무조건 안 돼. 이거 무조건 안 돼. 이건 아니야. 이건 무조건 돼. 얘들아 밑줄 친 거는. 얘가 증가건 감소건 이거는 무조건 맞아. 지금 여기 예를 보면 알잖아. 얘들아. 여기 있잖아. y는 x 위에 점 있잖아. 있어. 감소함수여도 있는데 증가함수면 그냥 그대로 끝나는 거고 감소함수일 때만 조금 조심할 때가 있다고. 알지? 그 정도로만 이해하면 될 것 같고 52페이지 더 없니? 더 없으면 53페이지 어때? 있니? 물어볼 거 물어봐 얘들아. 이따 시험 볼 거임. 가벼운. 저번 시험보다 훨씬 가벼운. 이건 그냥 내가 보고 싶어서 보는 거. 집합부터 끝까지. 이 프린트에 해당되는. 53페이지 없으면 넘기자. 54페이지 3번 괜찮아? 괜찮아? 다들? 안 해도 돼? 진짜? 왜? 3번? 보자.
자, 무리함수가 하나 있었는데 걔랑 역함수랑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났는데, 그러니까 얘들아 이것도 아까 얘기했다고 해서 혼동 가질 필요 없어. 얘들아 이거 진감수잖아. 뭔 상관임? 그냥 하면 돼. 니네가 원래 알고 있던 대로 하면 돼. 자, 그래서 원함수랑 걔 역함수의 교점이 두 개인데 그 교점 사이의 거리가 루트 10이다. 그러면 교점 구하러 가자. 원래 함수와 y는 x가 똑같을 때를 찾겠지. 루트만 남기고 넘긴 뒤 양변 제곱. 여기까지 됐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것 같지만 일단 여기서 근을 못 가지 k를 모르니까. 근데 요거는 이렇게 할 수 있어. 봐봐. 어떤 무리함수랑 걔 역함수는 알다시피 y는 x의 대칭이잖아. 그래서 뭐 역함수가 뭐 이렇게 생겨서 교점이 생겼겠지. 그래서 여기랑 여기가 교점이 될 텐데, 그지? 그러면 그 교점 간의 거리가 루트 10이래. 근데 요거를 굳이 뭐 점과 점 사이의 거리 배웠다고 하지 말고, 얘들아 이거 기울기가 1짜리잖아, 그지? 그럼 여기서 요 두 점을 가지고 이 선을 빗변으로 하는 직각삼각형을 만드는 게 가장 일반적인 풀이야. 거의 대부분 이렇게 푸는 게 가장 편해. 자, 그러면 얘들아 요거 무슨 삼각형이니? 직각 이등변이다. 왜? 여기가 45도니까. 기울기가 1짜리니까, 그지? 여기가 45도라서 직각 이등변이란 말이야. 무조건. 그럼 비율 알잖아. 1대 1대 루트 2. 그럼 루트 2에 해당되는 애 실제 길이가 루트 10이란다. 그럼 여기 길이는 몇인 거야? 루트 5겠지. 시원아 왜 이렇게 멍 때리냐? 그치? 됐니 얘들아? 그럼 여기가 요 2차 방정식에서 뭐야? 두 근 아닌가? 이 두 점의 x좌표가?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알게 된 게 뭐야? 아, 두 근의 차가 루트 5구나. 그럼 끝났지. 근각에서의 관계로 푸는 거지. 자, 원래식에서 두 근의 합은 5고 두 근의 곱은 1마 k고 우리가 알아낸 두 근의 차가 루트 5니까 요 세 개 합쳐서 식 써주면 뭐 이건 알지? 이렇게 되겠다. 끝. 그래서 역함수와의 교점의 길이를 구할 때 만약에 그러면 안 되겠지만 만약에 진짜 죽어도 못 풀겠어. 그럼 보기 중에 루트 2 붙은 거 답이야. 근데 그것도 막으려면 뭐 보기에 뭐 2루트 2, 3루트 2, 4루트 2, 5루트 2 이렇게 주겠지. 그러면 그거를 또 이용하면 뭐야? 얘가 루트 2가 붙은 애니까 문제에서 보기에 2루트 2, 3루트 2, 5루트 2 이렇게 준다면 이 길이가 2, 3, 4, 5란 얘기지. 그럼 얘가 2일 때, 3일 때, 4일 때, 5일 때 해갖고 이거에 너희가 알고 있는 이 교점 구하는 식에 맞는 게 누군지 찾으면 되고. 진짜 죽어도 못하겠으면. 근데 여기 있는 사람은 다 할 줄 알 거고. 그래서 역함수와의 교점은 요 직각삼각형을 기억해줘야 되더라. 직각 이등변 삼각형 요거. 그래서 1대 1대 루트 2 쓰는 거. 자, 됐고 56, 57페이지 있니? 10번 왜 이리만 틀렸어? 별거 아니어서 내가 설명도 안 했는데. 10번 말고 또 뭐 해야 되니? 12번?
이것도 아까 그거랑 똑같잖아. 지민아 이거 증가함수야 감소함수야? A를 몰라도 증가함수지. 그럼 x가 1일 때 무슨 값 떠야 돼? 최소값. 5일 때 최대값. 1 넣었더니 루트 3. 더 없니? 10번만 하면 돼? 10번 보자. 요것도 하나의 형태적으로 하나의 유형인데 우리가 유리식에서 배웠던 게 이런 게 있었지 얘들아. 부분분수라고. 해서 어떤 문제의 모양을 보니까 분모가 어떤 두 수나 두 식의 곱형태면 이거 근데 이렇게 되어 있는 꼴인데 얘네들이 연쇄적으로 더해지는 꼴이야. 그러면 부분분수를 떠올려서 얘네들을 전부 다 이렇게 바꿔서 풀면 연쇄적으로 지워지는 애들이 생기겠구나 라고 예상하고 하는 거란 말이야. 그러면 이거랑 거의 유사한 형태가 뭐냐면 거기 있는 10번 문제야. fx가 지금 루트 두 개의 연산으로 이루어져 있지. 근데 얘네들을 어떻게 했어? 분모로 내려버렸지. 역수로 바꿨단 말이야. 그러면 얘도 거의 100% 식을 변형하게 되는데 요 꼴일 때는 부분분수라는 것밖에 못 바꾸니까 요렇게 했던 거고. 얘들아 이거 역수로 바꿀게? 그러면 이거 작은 쪽이 상관없으면 그냥 하자. 자, 역수가 이거잖아. 루트 두 덩어리가 분모로 내려가 있는 형태. 그러면 거의 100% 뭐야? 유리화를 하면 뭔가 나와. 유리화를 하면 유리화 다들 할 줄 알잖아, 그지? 그래서 유리화를 해서 이 식을 변형해 보자. 자, 유리화를 하면 분모는 이렇게 하면 2x 플러스 1 이렇게 하면 2x 마이너스 1 분자는 곱했던 거 그대로 오겠지. 계산하면 얘가 2밖에 안 남지. 그리고 얘가 그대로 올 거야. 이렇게 fx분의 1을 정리를 해서 이렇게 만들면 그 상태에서 이제 x에다가 1, 2, 3, 4, 12까지 넣어서 더하라는 얘기잖아. 넣어보면 지워져. 지워지는 게 무조건 생겨. 넣어보자. 지금 fx가 분모에는 2라는 고정값이 있고 분자에는 2x 플러스 1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이 있는 거야. 자, 분모의 2는 귀찮으니까 맨 앞으로 보내버리자. 나중에 그냥 2분의 1 곱하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2분의 1은 앞으로 보내주고 자, F1 먼저 계산하자. F1 여기다 1 넣으면 되지. 1 넣으면 루트 3 마이너스 루트 1 됐지? 다음 F2 X에다 2 집어넣으면 얘한테 2 집어넣으면 되지? 2 넣으면 루트 5 마이너스 루트 3 지워지는 거 있어 없어? 있지. 무조건 있지. 루트 3 지워지잖아. 혹시나 해서 하나 더 넣어볼까? 3 넣으면 루트 7 마이너스 루트 5 또 지워지지 루트 5가. 앞에 괄호에서 앞에 거랑 뒤에 괄호에서 뒤에 게 무조건 연쇄적으로 지워지는 형태네. 이거 수열 배운 사람들 많이 봤지? 그래서 요렇게 지워지겠다. 앞에 거의 앞과 뒤에 거의 뒤가. 앞에 거의 앞, 뒤에 거 뒤. 그래서 12를 넣으면 마지막이지. 12를 넣으면 루트 25 마이너스 루트 23까지 오겠지. 그러면 규칙대로 앞, 뒤, 앞, 뒤, 앞, 뒤 이렇게 지워지겠지. 계속. 그러면 남는 건 맨 앞에 2분의 1과 괄호 안에서 마이너스 1 플러스 5가 남겠다. 해서 정답 2.
그래서 이렇게 연쇄 반응으로 지워져서 식이 단순해지는 게 두 가지 형태야. 부분분수와 유리화를 통한 무리식의 계산. 거의 유사한 형태로 돌아가. 57페이지 없으면 넘어간다. 58페이지 있니? 몇 번? 23번? 23 말고 없나? 20번이요. 20번? 지금 20번 질문, 21번? 지금 20번 질문 안 한 사람들 다 풀었냐? 이거 20번 풀 줄 모르면 풀기 빡셀 텐데? 앞에 나머지 할 때 그거 저랑 되는 건가요? 나머지? 네. 저거 다 해서 1차밖에 안 나오니까 1차 1차. 그래서 임의로 그냥 fx를 ax 플러스 b로 둔다고? 안 해봤어. 그래도 될 것 같은데? 근데 이럴 수도 있잖아. fx가 3차일 수도 있지 않아? 3차는 앞에서 2로 해서 무조건 x 세제곱 남지 않나요? 곱하기 2 때문에? 네. 그러네. 그렇게 해서 풀었어? 네. 근데 왜 물어보? 다른 거 있나요? 다른 게 있지. 내가 궁금한 건 다른 사람들은 이거 질문을 안 했다는 건 이거 풀었냐는 거야, 내 말은. 왜 질문을 안 하지? 자, 얘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성립할 때 역함수에다 0 넣으래. 자, 그럼 이 식 자체에서 역함수를 구할 방법은 없기 때문에 fx를 구해야 된단 말이야. 이 조건식에서 무조건 fx를 뽑아내야 돼. 그러면 여기서 하는 일이 x 자리에 마이너스 x를 넣어보자. 그럼 얘가 이렇게 되겠지. x자리에 마이너스 x를 집어넣으면 여기 x자리에다 뭘 넣든 상관없다며. 그래서 마이너스 x 넣었어. 그러면 만약에 뭐 그대로 해도 상관없어요. 그대로 해도 되는데 좀 보기 편하게 하려면 얘와 얘를 치환한다라고 한다면 2a 플러스 b가 2x 플러스 3인 거고 a 플러스 2b가 마이너스 2x 플러스 3인 거지. 얘가 a, 얘가 b니까. 그래서 연립. 근데 나는 fx가 알고 싶은 거니까 a를 살리는 쪽으로 가자. a가 fx니까. 얘가 a, 얘가 b. 해서 윗식에다가 2 곱한 다음에 두 식을 빼자. 그래서 요 식이 4a 플러스 2b는 4x 플러스 6이다 라고 바꿔준 다음에 얘와 얘를 빼버리면 3a는 6x 플러스 3이 돼서 a는 2x 플러스 1이다. 즉 fx는 2x 플러스 1이다. 그럼 fx 나왔으면 저 역함수 0 넣는 건 뭐 어려운 일 아니지? 이건 0이니까 마이너스 2분의 1이겠네.
자, 됐고 다음 21번. fx는 이렇게 생겼고 gx는 이렇게 생겼고 자, 이때 g 합성 f 전체 역함수에 2 넣으시오. 물론 이 합성함수를 실제로 수행할 수는 있겠지. 모양이 그지 같지만 수행할 수는 있겠지만 모양이 유리함수와 무리함수를 합성하는 거는 사실 안 하는 게 맞지. 해본 적도 없잖아, 그지? 그러면 당연히 얘를 역함수를 싹 풀어준 뒤에 하나씩 해가면 되겠지. 그래서 g의 역함수의 이 값은 얘가 2가 나올 때 x값 찾으면 되는 거고 x는 4분의 1이네. 자, 얘가 4분의 1이므로 이 문제는 이렇게 바뀔 거고 그럼 이제 얘가 4분의 1일 때 x값 찾으면 되는데 뭐 눈으로 봐도 뻔히 보이지? 3이겠네. 어렵지 않은 문제였고 다음 23번 정의역이 마이너스 2보다 큰 범위에서 fx가 두 가지식이다. 첫 번째 x 플러스 2분의 x 마이너스 2 두 번째 루트 x 마이너스 2 위에 거는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쓰는 거고 아래 거는 2 이상일 때 쓰래. 자, 이때 역함수에 마이너스 2분의 1 넣은 거랑 역함수에 2 넣은 거 더하시오. 그럼 이건 뭐 방법이 없지. 이 역함수가 얘인지 알 방법이 없으니까 둘 다 해봐야겠지. 둘 다 해보면서 요 조건에 맞는 애가 답이겠지. 이것만 찾으면 되는 문제지. 자, 그래서 찾아보면 일단 첫 번째 역함수의 마이너스 2분의 1의 값이 뭘까? 그러면 즉 원래 함수에 뭘 넣어야 마이너스 2분의 1이 나올까 고민하면 되지. 그때 얘인지 모르니까 fx가 둘 다 해봐야지. 그래서 첫 번째 위의 식에서 마이너스 2분의 1이 나왔다라고 친다면 얘가 마이너스 2분의 1이다. 이때 x값 구하면 되지. 구해주면 3분의 2 나오네. 자, x가 3분의 2일 때 나온다라고 확인이 됐는데 그 x가 여기 안에 들어가지. 아, 이거 맞네. 물론 여기서 맞았으니까 여기는 안 해도 되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에 해보자면 두 번째 거는 루트 x 마이너스 2가 마이너스 2분의 1이 나와야 되는 건데 애초에 안 되지. 루트 값이 음수가 나오는 실수 범위는 없거든. 아, 그래서 첫 번째로 얘의 값은 3분의 2가 나왔다. 됐고 같은 방식으로 역함수에 2를 넣은 값 그러면 원래 함수에 뭘 넣어야 2가 나올까를 고민하면 되고 얘도 뭔지 모르니까 두 가지로 나누겠지. 그래서 첫 번째 위의 식에서 2라는 값이 나올 때의 x값을 찾아보면 마이너스 6 나오네. 얘는 이 범위 안에 안 들어가지. 그래서 얘 안 됨. 다음 아래식 루트 x-2가 2가 나올 때 x값을 찾아보면 이거 뭐 그냥 바로 가자. x는 6이지. 맞네. 이 범위 안에 들어가네. 얘가 맞네. 그래서 마지막 역함수의 2의 값은 6이더라.
뭐 계산하면 3분의 20 나오겠네. 이것도 뭐 별 문제 아니지. 자, 마지막 페이지. 뭐 해야 되니? 26번? 또? 29번? 27번? 이거 세 개면 되나? 26번 보자. (26번은) 저번 시간에 설명했는데 다시 한번 중요한 거니까 다시 한번 보자면 유리함수랑 직선이랑 안 만나야 된다. 그러면 물론 그냥 다 필요 없이 그냥 얘네 둘이 안 만난다 했으니까 두 식을 합친 식의 판별식이 0보다 작다라고 하면 풀리긴 할 거야. 근데 그려주는 게 여러모로 좋아. 자, 그려주자면 자, 얘는 점근선의 교점 좌표가 0,1 이고 x에다가 0 못 넣으니까 x에다가 뭐 1 넣어볼까? x에다 1 넣으면 1, 마이너스 1을 지나야 되지. 그러니까 이렇게 그려지겠네. 여기까지는 유리함수 기본이고, 자, 유리함수가 이렇게 그려지는 상황에서 얘가 이 유리함수랑 안 만나야 된다. 그러면 이걸 보자마자 그냥 바로 튀어나와야지. 아, 얘는 k값에 관계없이 마이너스 1,1을 무조건 지나는구나. 그냥 당연한 거야. 그래서 마이너스 1,1 여기 있지. 요 점을 지나는 별의별 직선이 있을 거야. 그 직선이 요 곡선과 안 만나야 된댔으니까 뭐 대충 요런 느낌으로 그려지면 되겠지 라고 상상 정도는 할 수 있잖아. 그지? 다음 여기서 이제 알만한 거는 그러면 요 점을 중심으로 봤을 때 요 점을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가 음수면 무조건 만나겠지. 음수면. 그리고 양수면 에지간하면 안 만날 거야. 에지간하면. 근데 언제까지? 여기가 여기랑 딱 접하는 그 순간까지는 에지간하면 안 만나겠지. 그래서 여기 딱 접하는 순간 에서 내려가면 돼. 기울기가. 언제까지? 여기까지. 왜? 여기는 얘랑 점근선이니까 안 만나지. 그래서 이 노란 선, 기울기가 K이고 마이너스 1,1을 지나는 직선이 이 그래프와 접할 때랑 점근선, 이때는 당연히 K가 0이겠지. 요 사이에 그려진다면 유리함수랑 안 만나겠네 라고 알면 좋겠지. 자, 그러면 지금 실제로는 안 만나는 정수 K의 개수는 이라고 했으니까 사실 그냥 풀어도 크게 무리는 아니야. 그래서 얘가 요거 풀면 되지. 얘 근이 없다 라고. 그리고 이것도 얘기했었지. 유리함수와 일차함수의 교점을 구할 때는 판별식을 쓸 수 있는 이유가 애초에 두 식을 합쳐서 계산을 해보면 2차식 나오거든. 그래서 계산하면 이렇게 되고 얘 판별식이 0보다 작아야지. 그래서 K는 0보다 크고 8보다 작다.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얘들아 여기에서
이 그림을 그리는 이유가 나오는 거야. 원래는 야, 판별식이 0보다 작으면 안 만나는 게 맞잖아. 근데 요렇게 답이 나오면 답이 몇 개야? 7개지. 근데 답이 8개라고. 왜 그런 거야? 얘 때문에. 0도 되잖아. 그러니까 여기 등호부터. 그래서 그리라는 거야. 이런 거 따져야 되니까. 미세한 거. 그러니까 너희가 알고 있는 거로는 판별식이 0보다 작으면 안 만나는 거고, 판별식이 0이면 접하는 거고, 판별식이 0보다 크면 뭐 두 점에서 만난다 이거잖아. 근데 그렇게만 처리를 하면 요게 답인데, 실제로 그려서 보니까 아 이거 점근선이어도 안 만나네. 그래서 0이 추가되는 거야. 그래서 실제 답은 이렇게 돼서 답은 8개다. 그러니까 요런 디테일 때문에 그리라는 거야. 심심해서 그리는 게 아니라. 유리함수는 점근선이라는 특수한 게 있기 때문에. 있지? 그러니까 점근선이 여기 요 계산상에서는 만나는 거지. 0일 때. 뻗잖아. 판별식이 0, 지금 판별식이 0이다라고 하면 접하는 거잖아. 그때 K값이 0과 8이잖아. 그 0과 8이 언제냐면 여기 내가 그랬던 요거 있지. 이때가 8일 때야. K가. 요 때가 K가 0일 때거든. 근데 8일 때는 진짜 접하는 게 맞지. 근데 0일 때는 뭐야? 그림상으로는 접하는 것 같지만 영원히 흘러가면. 근데 실제로는 안 만나잖아. 점근선이잖아. 그러니까 얘도 안 만나는 걸로 들어가 줘야지. 그래서 판별식이 미세하게 조금 뭐 때문에? 판별식이 조금 문제가 생기는 게 뭐 때문에? 점근선이라는 존재 때문에. 유리함수가 갖고 있는. 그래서 그려보란 얘기야. 그렇다는 거고. 27번. 왜 여기부터는 왜 손도 안 댔어? 자, 다음 27번. 자, 무리함수랑 역함수가 만나는 점을 A라 한다. 친절하게도 그림을 줬는데 그림 안 줘도 괜찮은 거고 그림 안 줬어도 너희는 교점을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어. 그치? 맞니 얘들아? 그림 안 줘도 이 문제 풀어야 돼.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fx가 증가함수인 거 확인은 이제부터는 얘들아 원래 함수랑 역함수와 교점 문제 찾을 때 이제 너희가 하나가 이제 걸림돌이 생기는 거지 이제. 하나 걸음망이 뭐야? fx가 증가함수인가? 요게 보이면 돼. 증가함수잖아? 그러면 고민할 거 1도 없는 거야. 자, 그래서 자, 좌표 평면에 마이너스 2,0을 시작점으로 하는 무리함수가 하나 있었는데 얘가 역함수랑 만난대. 만나겠지. 이렇게 만날 거야. 얘가 역함수. 자, 그래서 이 만나는 점을 A라고 하고 다음 직선 Y는 마이너스 X 뭐 이렇게 생기겠지. Y는 마이너스 X가 이 두 그래프와 만나는 두 점이 있을 텐데 그 두 점을 BC라 하재. 요 상태. 자, 이때 삼각형 ABC의 넓이를 구하시오. 그럼 좌표 구하면 되겠지? 좌표 구하자. 자, 그래서 일단 첫 번째 A좌표 루트 X 플러스 2와 X 간의 교점. 그래서 X는 2 또는 마이너스 1이지? 근데 마이너스 1은 애초에 정의역으로
마이너스 1일 때는 안 만나는 게 눈으로도 보이겠고 마이너스 1이 안 되는 거 알지? 왜 안 되는지. 그래서 A점의 좌표는 2,2겠다. 다음 B점의 좌표 똑같이 하면 되지. fx와 y는 마이너스 x 간의 교점. 똑같이 풀면 되고. 그럼 여기서 나오는 근이 얘랑 똑같네. 해놓고 보니까. 그럼 여기서 나오는 근 중에 음수인 마이너스 1이 B점의 x좌표가 되겠지. 그래서 그리라는 거야. 얘들아. 유리함수와 무리함수는 애지간하면 그려야 된다. 왜냐면 필요에 의해서 막 제곱을 하게 되고 이렇게 되잖아. 그러면 우리가 원래 알고 있던 그래프가 이거 저번 시간에 얘기했지. 얘를 제곱을 하기 식 때문에 제곱을 하게 되면 이렇게 된다고. 뭔 말인지 알지? 그래서 필요에 의해서 계산을 하게 되는데 계산하면서 막 필요에 의해 제곱을 하고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러면 우리가 원래 써야 되는 그래프가 변형이 될 수가 있어. 그런 의미 때문에 꼭 눈으로 확인을 해야 돼. 진짜 이 교점이 맞는지를. 유리함수는 점근선 때문에 얘는 제곱, 루트가 없애려면 제곱을 해야 되잖아. 제곱을 하면서 식이 변형이 돼. 원래 식의 그래프는 요거밖에 없는데 필요에 의해서 우리가 식에서 제곱을 하게 되면 이렇게 바뀐다라고 했었잖아. 그지? 근데 얘는 실제로 없는 그래프잖아. 그럼 얘와의 교점도 뜬단 말이야. 뭔 말인지 이해되지 얘들아? 그렇기 때문에 꼭 그려봐야 돼. 유리함수와 무리함수는 그래프 애지간하면 그리고 풀어야 된다. 자, 그래서 눈으로 봤더니 지금 A 구할 때와 B 구할 때 X일 때랑 마이너스 X일 때 식은 다르지만 시작은 다르지만 양변을 제곱하는 순간 똑같아지잖아. 그래서 그래프를 보니까 A는 1사분면에 있으니까 이렇게 B는 2사분면에 있으니까 여기에 근 중에 마이너스 1을 가져가면 되겠지. 이렇게 하는 거라고. 그러면 마이너스 1이고 얘가 Y는 마이너스 X니까 X좌표는 1이겠, Y좌표는 1이겠지. 다음 C의 좌표는 볼 것도 없지. C는 B와 C가 대칭이니까 C의 좌표는 X좌표와 Y좌표의 부호가 바뀐 이렇게 되겠다. 됐니? 그럼 끝났지? 여기서 뭘 더 할까? 넓이 끝났지? 여기서 뭐 FM대로 풀 거 없다고. 이런 데서 풀 거 없다고. 알겠지? 이런 데서 그냥 배운 대로 하면 돼. 이거 뭐 해야 되냐? 다 알지 저 공식 얘들아 이제는 익숙해져야지. 다음 29번. 자, 유리함수가 하나 있었고 그 유리함수 위에 서로 다른 두 점 PQ가 있었고 A가 있었는데 이때 그 A와 PQ 간의 길이가 각각 최소가 되게 해야 된대. 그래서 그 PQ를 대각선으로 하는 정사각형의 넓이를 구하시오. 지울게 이거. 자, 일단 그려보자. 자, 정근선 좌표 1,0. x에다 0 넣으면 0, 마이너스를 지나니까 여기를 지나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질 거고. 자, 유리함수가 이렇게 있는 상황에서 이제 점 찍자. 첫 번째 A점 좌표 1,0. 뭐야, 정근선 교점 좌표네. 얘가 A. 자, 그럼 요 A에서 이 그래프 위에 두 점 AP, AQ 간의 거리가 최소가 돼야 된대. 근데 알 방법이 없잖아? 눈대중으로는 대충 알겠지만. 그래서 임의로 뭐 여기든 저기든
P라는 점을 하나 찍어보자. 뭐 눈대중은 뭐 이쯤 가깝겠네 뭐. 그래서 P점의 좌표를 뭐라고 찍어? 당연히 A, A-1분의 1이라고 찍겠지. 됐네. 자, 그래서 AP의 길이를 구하자. 실제로. AP의 길이가 몇인지. 그래서 AP의 길이를 구해보면 얘가 1,0이니까 A-1의 전체 제곱 플러스 A-1분의 1의 전체 제곱의 루트. 이게 AP의 길이 아닌가? 그치? 그럼 요거를 조금 이쁘게 써보면 이렇게 써도 되지. 그럼 이거 보고 떠오르는 게 생각이 안 나면 안 되겠지. 유리함수와 형태적으로 어쩔 수 없이 가장 친하게 지내야 되는 누구? 산술기야. 유리함수에서 뭔가 최대값 또는 최소값 구해야 된다? 그러면 산술기하가 거의 대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면 돼. 왜? 생긴 게, 좀 전에 얘기했지? 생긴 게 어쩔 수가 없어. 유리함수는. 그래서 얘들아, 루트 값이 최소가 되려면 뭐야? 루트 아니 최소가 되면 되겠지? 해서 결론은 A-1의 전체 제곱 플러스 이걸 전개하는 순간 문제 푸는 거 얘의 최소값을 구하는 문제가 되는 거지. 그러면 없어지잖아? 요거만 남겠지. 그래서 이 루트 안의 값의 최소값이 2가 떴어. 그러면 이 전체 루트 값의 최소값은 루트이겠지. 루트 안에 최소값이 2가 나왔으니까. 산술기하에 의해서. 그러면 AP의 최소값이 루트이잖아? 그럼 AQ의 최소값도 루트일 때가 제일 작겠지. 그래서 AP와 AQ를 더한 값의 최소값은 당연히 2루트이겠다. 그러니까 이때가 제일 작대. 그럼 이 반대편일 때도 제일 작겠지. 뭐 여기에 P가 있을 거고 여기에 Q가 있겠지. 이런 느낌인 거지. 오케이? 이해됐니? 그러면 이 PQ를 대각선으로 하는 정사각형의 넓이를 구하란다. 근데 정사각형의 대각선은 1대 1대 루트 2이므로 대각선의 길이가 2루트 2라는 건 얘를 대각선으로 하는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는 2라는 거지. 그래서 정답 넓이는 4겠다.